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는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행정 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행정 업무 부담 크다는 이야기는 정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나왔던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 자료가 과연 그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오늘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보니까요. 우리나라 교사들 주당 행정 업무 시간이 2022년 기준으로 7.23시간이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OECD 평균은 2.7시간이라고 하니까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당한 차이죠. 와, 정말 큰 차이인데 과연 이번 계획이 이 부담을 실질적으로 좀 줄여줄 수 있을지 한번 파헤쳐 보죠. 네, 당신께서도 교육 현장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변화가 어디로 향하는지 그 방향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정보들을 오늘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보면요. 이 계획의 큰 방향은 3가지예요. 경감, 이관, 효율화. 네, 우선 경감, 그러니까 업무 자체를 줄이는 내용부터 한번 볼까요? 네,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겠다는 부분이에요. 디지털이요? 네, 예를 들면 학생이 아파서 결석할 때 예전엔 다 종이 서류 내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복잡했죠? 네, 그걸 이제 온라인 출결 시스템으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24년 9월 구축 목표고요. 오, 온라인 출결. 이건 정말 선생님들이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뭐 각종 개인정보 동의서 같은 것도 온라인으로 받고요. 아하. 또 단순 홍보성 공문 같은 물 있잖아요. 그런 건 선생님들이 직접 처리 안 하고 그냥 게시판에 딱 일괄 게시하는 기능. 이것도 이미 24년 1월에 적용됐다고 하고요. 이야. 그러니까 그런 반복적인 수기 업무, 서류 작업 이런 걸 확 줄이겠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만 줄어도 현장에선 좀 숨통이 트일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리고 보니까 디지털 기기 활용을 돕는 디지털 튜터나 테크센터 지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지원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무 매뉴얼 같은 것도 함께 학교라는 플랫폼에 모아서 제공하고요. 네, 그게 교원 지원 통합 포털이죠. 맞다. 그리고 학교 안에 있는 위원회들도 너무 많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한 10개 내외로 통합 정비한다고요? 네,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이관이네요. 이건 학교가 하던 일을 다른 기관으로 넘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더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교육지원청이요? 네, 예를 들어서 학교 주변에 유해 환경 없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 업무는 앞으로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전환하고 학교는 뭐 꼭 실적 보고하고 이런 부담에서 벗어나서 필요하면 자율 점검만 하도록. 이것도 학교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줄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미취학 아동 관리, 이것도 변화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것도 참 신경 많이 쓰이는 일인데. 네,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소재 파악하고 뭐 책임지는 부분이 꽤 컸잖아요. 관리, 뭐 소재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육지원청에 있는 취약관리 전담기구가 맡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겁니다. 전담기구가 아예 생기는 거군요. 거기서 딱 책임을 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담기구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법적 근거도 만들고 인력이랑 예상 지원도 늘리겠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요구가 많았던 거, 기간제 교원 채용 지원이나 뭐 학교 시설 간단하게 고치는 거 있잖아요. 소규모 공사 같은 거. 네네. 그것도 일이 많죠. 그런 업무들도 교육지원청 안에 있는 학교통합지원센터, 이런 데서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결국 학교는 진짜 교육 활동에 집중하고 좀 행정적인 지원 성격의 일들은 교육지원청이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로 만들려는 거군요. 네, 방향은 그렇죠. 그럼 마지막 효율화. 이건 뭔가요? 업무 처리 방식 자체를 좀 더 스마트하게 바꾸는 건가요? 맞습니다. 단순히 줄이고 넘기는 걸 넘어서 시스템 자체를 개선하겠다는 건데요. 네. 아까 잠깐 나왔던 그 함께학교 플랫폼 있죠? 네, 교원 지원 포털. 네, 거기에 행정업무 경감 관련해서 소통 채널을 만들겠대요. 그래서 현장 의견을 계속 듣고 또 좋은 아이디어나 해결 사례가 나오면 포상도 하고요. 현장 소통을 계속 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건 앞으로 교육부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요. 네. 그때부터 아예 학교 행정 업무 부담이 얼마나 될지 미리 평가를 하고 그 부담을 줄일 방안까지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와, 정책 설계 단계부터 고려를 한다. 이건 좀 의미가 있겠는데요. 네, 그리고
정책 시행 후에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는 거고요. 일종의 사전 사후 점검 체계를 만들겠다는 거죠. 네. 들어보니까 정말 디지털 전환, 그리고 업무 이관을 통한 분담 조정, 마지막으로 시스템 개선까지 이 세 가지 축으로 교사들이 진짜 수업과 학생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뭐랄까, 교실 혁명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의지는 확실히 보이네요. 네, 계획 자체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또 여러 각도에서 접근하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한 흔적도 있고요. 그렇죠. 목표 시점이나 법적 근거 마련 계획까지 제시한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네, 하지만 뭐랄까 이런 계획들이 정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체감할 만큼 효과를 내려면 넘어야 할 산도 분명 있어 보입니다. 물론입니다. 특히 그 교육지원청으로 업무가 넘어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을지 이게 가장 큰 관건 같고요. 맞습니다. 실행력이 중요하죠. 또 업무를 넘기다 보면 뭐 예상치 못한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속적인 소통, 피드백, 점검 이런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방안들 정말 학교 현장의 업무 총량 자체를 줄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어쩌면 그냥 업무의 형태만 바뀌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진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